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갖고 시비 거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 합당 반대 인사들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유시민 작가. 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당의 진로와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도부 간 공개 충돌에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서명 운동까지 집안 싸움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정 대표가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예, 합당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차례로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그런데 녹록지 않아 보이긴 해요.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요. 합당을 하든 뭐 다른 정치 구조를 짜든지 간에 이유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승전결 우리는 합당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당할래 말래 1번 2번 탁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요즘 우리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밈 정치 같아요. 과정 생략하고 1번 2번 찬반 사실 국민의힘도 비슷하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반대가 생길 것 같은데요.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조국 대표님한테 좀 원인을 찾고 싶어요. 조국 대표님을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 당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사면되는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언론에부터 이렇게 맹폭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겸허한 자세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좀 지켜주는 듯한 정치 행보를 했는데 독자적인 행보를 좀 많이 하신 거예요. 그중에 이제 내가 길 가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도자 두 분이 합당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온갖 이제 음모론이 판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총론적인 입장에서 합당은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만은 과정의 진통은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재 의원께서는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살벌합니다. 최고위원 분위기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치고 정말로 손에 칼을 자루만 안 쥐었지 말로 쏘는 그 무게는 훨씬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했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에 그런 얘기했던 사람 어떻게 소멸됐는지 다 봐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던 야인마 이거는 그래도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자리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민주당도 본격적인 권력의 분화,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 저도 뭐 불과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뭐 이런 잡음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안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청와대가 뭐 이렇다 저렇다 당무 개입의 여지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준호 의원이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멈춰달라라고 얘기하고 이현주 의원, 김민석 총리, 뭐 더민초 다 달려들어서 지금과 같은 합당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전당원 투표에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 속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자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이 깜짝 합당 제안이 나왔을 때 마침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인터뷰 출연하기로 한 날이어서 당시 생방송에서 상당히 격한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감정적인 어떤 영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절차 때문에 잠시 좀 잠잠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감정적으로도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가 뭐 논의를 좀 연기하자거나 취소하자거나 이런 큰 결단 없이 이 내용이 수습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당 절차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로 좀 연기하자 그러면 더 이상의 잡음은 없어지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합당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또 의원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 자체가 예. 의견 청취라기보다는 자기 의견으로 좀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충돌하겠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금 뭐 거의 쌍욕해가면서 싸우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참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민주당까지 집안 싸움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 싸우면 무조건 이길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싸우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석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전 저 모습을 보면 2014년 김무성 대표 시절이 생각이 나요. 당시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제2인자였죠. 그 굉장히 봉숭악당이라는 저희가 오명을 얻으면서까지도 엄청난 당내 권력 투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박근혜 정부와 김무성 대표 간의 뭐 갈등설, 뭐 서로 반대되는 입장, 다음 그 대통령 준비나 하고 있느냐에 뭐 이런 비아냥거림들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민심이 그 분열된 모습을 놔두지 않더라고요. 꼭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현주 의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앞서 앵커께서는 첫날 그것이 그 합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감정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저 발언은 감정은 싹 뺀 것 같아요. 오히려.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매우 날카롭고 하늘 아래 그 같은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제2인자, 3인자가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예. 그 뒤에는 얼마나 되는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겨우 반년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주위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당내 뭐 합당이 되냐 안 되느냐 예. 요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걸어야 될 길, 앞으로 보여줄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더 격화될 거다. 이거에 대한 뭐 사전 뭐 통보 그렇게 저희는 보이고 전조 있습니다. 증상이다.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당내 문제이기도 하면서 청와대와의 관계, 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라서 참 논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지영 의원님, 오늘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취지에서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기구를 먼저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떤 구상이라고 읽힙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1당이고 국민의힘이 2당, 조국혁신당이 3당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버리면 3당이 개혁신당이 되나요? 아마 타당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 운영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민주당 내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른바 지난번 법사위와 같은 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속도형, 돌격형 이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민주당은 큰 우물처럼 해서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조국혁신당이 아직도 그 돌격형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당을 했을 때 지방선거에 시너지가 있느냐, 시너지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국혁신당이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색깔이 다르다 이런 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문제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유시민 장관 같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큰 담론의 생각에서 보면은 같은 세력을 합쳐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조국 장관도 의미 있는 뭐 후배고 예. 정청래 대표도 의미 있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지고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동생들 간에도 감정의 골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차가 문제없다. 방향이 같으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라는 영역이. 네. 그리고 또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김영래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 연임용이냐 이거는 제안 발표 날부터 계속 되고 있는 논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합당을 하게 되면 당원의 변화가 크게 오니까 금년 8월에 예정돼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떤 그 연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유리한 선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치인이 중요한 정치적 결단 내지는 정치적 제안을 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중립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해찬 전 총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김용남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예. 제가 감히 좀 제언을 드리자면은 지방선거 전에 선거연대와 정책연대, 정책연대라면 공동여당으로서의 당정협의회 참여 정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등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는데 정강지 의원님.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에 대부분 동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억가도 많이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했다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무슨 얘기했냐면 반대 이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절차 갖고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절차와 관련해서도 저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합당하겠다가 아니라 합당을 제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원 중심 정당 아닙니까?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것까지도 뭐 문제를 삼아서 이거 과정과 절차 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뭐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도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강재 위원 저 발언은 집안 싸움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상대당이어서 그런가요? 찬반이 단순하게 결론하면 어느 한쪽의 정치 지도자가 상처를 받으니까요. 예. 이재영 의원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단순한 거긴 한데요. 뭐 이름 미략설이란 말 있잖아요. 당권은 정청래 대표가 이어가고 대권은 뭐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가져가라. 이 미략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이상은 정청래 대표가 왜 지방선거 전에 이 무리한 당 합당을 추진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혹여라도 더 들어가서는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어떠한 진영, 즉 민주당 내에서도 그 진영이라는 게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겠죠. 그 세력이 지금 규합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영 의원께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 두 분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민주당의 분열을 부채질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 그런데 그 권력의 공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력은 한시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에서 일극 체제라는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대통령으로 가면서. 민주당 내 권력의 공백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건전한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도 그렇듯이 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민주당도 이게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이제
같이 못 살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건 올바른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또 이제 건전한 경쟁이 아니길 바라는 말씀 같습니다라고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요 여기서 정리하고요. 강선우 의원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고 윤건영 의원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 받고 있는 강선우 이제 무소속 의원이죠.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딱 2주 만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원금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영장 청구되면 기재부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애초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강선우 의원은 받지 않았다라고 페이스북에 2번이나 글을 썼어요. 그런데 관계자들의 진술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김경전 시의원은 쇼핑백에 담아줬다. 네. 그리고 그 전 보좌진은 네. 이게 전세 자금으로 강선우 의원 썼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돈 1억을 받은 거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사실은 금년 10월 1일부터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바뀌는데 어쩌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기관은 경찰이 유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중수청이 그 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보면 수사가 너무 느려요. 속도가. 사실은 돈 받은 게 확인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면 경찰에서 왜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안 치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억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 선고된 게 징역 2년이 선고됐죠. 예. 징역 2년 선고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빨리 좀 서둘러서 구속도 하고, 이제 구속한다고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구속하더라도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 20일, 30일간의 수사 기간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너무 느려요. 예. 속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신병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영장을 경찰이 곧 신청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중에라도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죠. 고민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예. 그걸 뭐 고민할 문제예요, 그게. 예, 신속한 수사에 대한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